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 나왔던 건 하니까 간단하게 기술 탈취만 제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 시간이면 충분히 네 가지 주제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기술 탈취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기술 탈취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기술 탈취는 기존에 워낙 많이 이제 접해 보셨으니까 제가 애드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다만 이번에 이제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술 자료가 과거에는 이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예요. 근데 이게 합리적 노력으로 워딩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꿨냐면요. 첫 번째로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성을 유지한다. 그럼 누가 비밀 유지해야 되죠? 원사업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하던 걸 그러니까 수급사업자가 유지하던 걸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서 줄 때 기술 자료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급사업자들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얼마나 상당한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우리가 안 들키려고 휴대폰 번호에다가 나름대로 내 신경을 썼는데 비밀번호가 알고 보니까 뭐 기껏해야 뭐 우리 어머니 생일 이런 거고 이런 거니까 그 정도면 객관적으로 이게 원사업자들이 뭐라고 항변을 했냐면 그게 무슨 상당한 노력을 해가지고 비밀성을 유지한 거냐, 수급사업자가 별로 비밀로 생각 안 했던 거 아니냐라는 항변을 많이 한 거죠. 거기다가 부정경쟁방지법에도 보면 합리적인 정도의 노력이라고 돼 있거든요. 걔를 맞춰가지고 바꿨는데, 여기 이제 개정 이후에 보면 매우 아주 이렇게 의미 깊게 써놨는데, 제가 보기에 상당한 노력하고 합리적인 노력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기본적으로는 항변은 그렇게 많이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래도 비밀이라고 수급사업자가 인식하고 있었으면 기술 자료로 봅니다. 이 기술 자료 요건이 두 개거든요. 기밀로 인식하고 그러니까 비밀성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의 본질이 하나 있죠. 비밀성은 수급사업자의 특징을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인정해 줍니다. 네. 그냥 뭐 인터넷에 돌리지 않는 이상은 인정해 준다고 보는 게 맞죠. 또 두 번째는 이 기술 자료 심사 지침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기술 자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두 번째는 기술 자료 제공과 관련한 원칙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유형과 관련한 게 나오는데, 하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워딩은 불명확한데, 업계 인식은 이 기술 자료가 부당 경쟁 방지법상의 영업비밀과 사실상 같은 걸로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삼생협력법이나 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 있는 기술 자료하고 워딩이 조금씩 다른데 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A라는 법에서 보는 거하고 B라는 보는 게 너무 달라버리면 이게 너무 혼잡스럽잖아요. 사실 대동소이한 규정들인데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과거 지침에는 좀 헷갈리게 돼 있었던 게 뭐냐면, 옛날에는 생산원가 내역서라든가 매출 정보도 기술 자료다라고 예시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이제 부정경쟁방지법 규정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요거는 부정경쟁방지법상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업비밀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거했어요, 이번 규정에서. 그래서 거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들하고 거의 개를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기술 탈취와 관련해서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간단하게 중요성만 말씀을 드리면요, 세 가지 레이어입니다. 뭐냐면 기술 자료가 인정이 한번 돼야 되겠죠. 근데 기술 자료를 할 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요구에 따라 기술 자료를 주잖아요. 뭘까요? 어떻게 당연히 필요 최소한 만큼만 기술 자료를 요구해야 되죠. 그렇죠? 필요 최소한 요구가 필요하죠. 근데 요건 진짜 어렵거든요. 필요 최소한 요구인지 아닌지를 이거를
이거 필요 최소성을 넘은 요구다라고 해서 규제하는 것은 정말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공 요구 단계에서는 실제로는 더 중요한 거는 그냥 형식성이에요. 제공과 관련한 서면을 제공하고 제공해가 받은 비밀을 유지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게 원사업자는 요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본인이 다른 걸 다 신경 쓰더라도 꽉 망하는 거죠. 위반입니다. 그러면 요즘 그 유명한 기술 탈취 회사로 신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기술 탈취는 조금만 잘못해도 잘못하면 신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용이죠. 유용은 뭐냐면 남의 기술 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가 몰래 이용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본인이 또는 제3자가 이용하는 것만 규제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부분 이런 경우에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원사업자가요. 원사업자가 예를 들면 수급사업자로부터 엔진 디스크를 공급받으면서 도면하고 이런 자료를 받아요. 그거는 본인들은 검수나 그 다음에 품질 유지, 그 다음에 호환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기술 자료, 설계 도면 이런 걸 쭉쭉 받습니다. 근데 이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대체 공급선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C를 찾아가지고 C 보고 개발해봐. 그래서 개발해가지고 싸게 공급받는 거는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거는. 똑같은 제품을 자기가 지적재산권 침해 안 하고 이래가지고 C가 개발해가지고 싸게 공급하는 게 우리 자본주의에서 문제되면은 안 되죠. 그게 문제되면 어디로 가셔야 되겠죠? 저기 북한으로 가시면 되겠죠.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A가 받은 도면을 이메일로 여기다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술 자료 유출, 유용 행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애매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A는 이게 본인들이 스펙을 설명해 달라는데 내가 스펙을 말로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냥 참고용으로만 줬다. 그리고 절대 그거 남의 거니까 마음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줬고 참고용으로만 줬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가 연구 개발해가지고 개발해버린 걸 나보고 어떡하느냐. 내가 유용한 게 아니다라는 항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유용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엄한 행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입증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유용이 됐다 안 됐다가 그냥 여기 있는 담당자와 여기 있는 담당자 간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참고용으로 줬는지 안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B의 제품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싸게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시키라고 줬는지 이게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개정이 뭐가 됐냐면 2018년 법 개정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이용해서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만 돼 있었는데 이걸 뭐라고 했냐면 부당하게 이거 빼고요. 제3자한테 단순 제공하는 것도 유출 행위로 본다라고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공한 목적이 부당한 목적, 그러니까 개발시키려고 하는 목적 이런 거는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 이제 그거고요. 마지막으로 요게 공정거래위원회도 제일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그 지침에 보면 마치 개별적인 하드core 관계가 없더라도 자료를 제공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원사업자의 의무거든요. 근데 원사업자는 개별적인 하드core 관계를 전제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사업자는 제조 등 위탁을 한 자로 정의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그로 인한 그 기술 자료 제공 요구 행위나 이런 것들은 다른 법으로 가야 되죠. 하도급법 위반이 아니라. 하도급 거래 관계를 전제로만 해야 됩니다. 다만 이럴 수는 있죠. 내가 A라고 하는 사람하고 A라는 하도급을 하고 있는데 이 하도급 관계에서를 전제로 여기가 하고 있는 다른 제품의 기술 자료를 강제로 요구해서 뺏는 거, 이런 거는 이 하도급 관계를 전제로 했던 행위니까 포섭이 될 수 있지만, 하도급 거래가 전혀 없고 단지 그냥 입찰 단계 받았고 그 사람하고 하도급 거래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악질적인 행동이라 하더라도 하도급법이 적용될 사항은 아니죠.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가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계약법 위반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요즘 좀 하도급법 중에 특히 기술 탈취를 강조하다 보니까 요런 그 기본적인 해석론을 이제 좀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만약에 업무하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건 반드시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우리 법치국가에서는 법의 요건에 맞는 경우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술 탈취 중에요. 기술 탈취 중에 단순 제공 말고 유용행위는 조사 시효가 7년으로 연장이 됐고 자료 보관 범위도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징벌적 손해배상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기술 탈취 같은 경우에 고발 조치를 받게 되면 한 차례 위반 행위로 벌점이 5.1점이라 가지고 입찰 참가 자격이 바로 제한돼 버려요. 그래서 기술 탈취 중에 이거 진짜 그거죠. 기술 탈취, 특히 기술 유용에는 걸리면 웬만한 기업들 같으면 큰일 납니다. 특히 공공 입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돼 가지고 못 가는 거죠. 두 번째는 그건 아니더라도 뭐가 될까요? 다른데 이 경쟁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공공 입찰에서 입찰 참가 자격이 된 회사다라고 투서를 하고 다니고 이러면 그냥 공공 입찰은 아니지만 입찰 형식을 취하는 데서 자격이 배제돼, 아예 참가 자격을 안 주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수의 계약 같은 것도 이게 체결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되고, 특히 기술 탈취로 걸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입찰 참가 자격, 한 번의 위반 행위로 입찰 참가 자격이 될 위험이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또는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이제 큰 잘못이니까 상대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과징금 부과 처분도 뭐 이런 것처럼 했지만, 뭐 원스트라이크, 투스트라이크 돼 있지만 기술 같은 경우는 거의 웬만한, 아까 얘기했지만 단순한 제공 위반이 아니고요. 기술 탈취로 가게 되면, 유용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 원스트라이크로 조발 고치되니까 첫 번째로 입찰 참가 자격 한 6개월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그런 거고요. 요거는 제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료들이 다 기술 자료에 해당되느냐, 그 다음에 기술 자료의 요구행위냐, 첫 번째는 정말 필요한 부분만 요구했느냐를 한번 보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경우에도 요구 서면을 받았느냐, 세 번째는 이거 진짜 제3자를 자기가 유용하거나 제3자는 줬느냐, 이제 이런 거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건 보시면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상. 근데 그러니까 결국 두 군데 기관이 눈을 뜨고 보는 거죠. 침해 대상 중소기업 기술을 이번에 법을 좀 바꿔가지고 거의 하도급법상 기술 자료가 거의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요거는
요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중소벤처부가 주관하는 기술 탈취 건절 TF입니다. 물론 여기 들어가면 첫 번째로 공정이나 이런데 이첩될 가능성이 크지만 공정에다 신고하는 것보다 여기다 신고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하고 이게 관계 부서가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 탈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약속한 시간보다 한 15분 정도 오버를 한 것 같은데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분 그리고 개별적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못 맞췄기 때문에 죄송스러워서 개별적으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요 자료는요, 제가 다른 저희가 안내해드릴 사항을 미리 좀 강의를 할 때 안내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못하고 요 자료와 함께 저희 안내사항은 우리 최선희 과장님 통해서 이메일로 한번 쭉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공식적으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